노동부가 지난주 노조 파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 주엔 경북경찰청이 납품 비리 혐의로 포스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내부 경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포스코 브리더 개방 사건과 관련해 당초 통보했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잇따라 백지화하자 주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게가 제철을 맞으면서 포항 구룡포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요즘 포스코가 바람잘 날 없습니다. 지난주 노조 파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번 주엔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납품 비리에 의한 부실 시공의 정황을 확인하고 포스코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윤리경영 방침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가 납품 비리 혐의로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과 납품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파일과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하고 포스코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 등 4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코크스 공장을 보수 작업하는 업체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제품을 납품해 부실 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포스코 임직원이 유착됐는지 또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노조 파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포스코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사 내용을 정확히 몰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내부에선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포스코가 투명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며 포스코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공사 수주 비리로 구매실 여직원과 간부 직원, 협력업체 임원 등 6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 모 과장은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았고 비리의 핵심인 구매실 여직원은 최근 1심 재판 결과 명품 가방 등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브리더 개방 사건과 관련해 당초 통보했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잇따라 백지화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성명을 통해 두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백지화는 주민 건강을 무시한 포스코 봐주기라며 규탄했습니다. 특히 두 자치단체의 잘못된 결정으로 포스코는 과거 무단으로 배출해오던 대기오염 물질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찬바람 부는 요즘 제철 맞은 대게 맛을 보러 포항 구룡포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게 고장으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 여기저기 찜통에서는 흰 연기가 쉬지 않고 피어납니다. 평일 낮에도 대게 맛을 보려는 손님들의 흥정이 이어집니다. 여러 대게 파는 데가 많은데 특히 구룡포 대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역시 구룡포 대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구룡포 대게는 살이 80% 이상 찰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대게는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웠던 지난해와 달리 소비자들의 지갑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구룡포가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2~3배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또 대게철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구룡포를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대게도 맛있지만은 지금 드라마 촬영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졌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대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위판장에서는 경매도 구경하고 대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개철을 맞아 포항 구룡포와 영덕 강구 등 동해안 항포구는 겨울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1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주 엑스포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3만 5천여 명으로 지난 2018년 1만 2천여 명에 비해 2.9배 급증했는데 지난해 열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황호동에 이어 올해부터 시내 중심권 2곳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은 성동 황호동 16만여 제곱미터와 성건 성동 지역 2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시작한 황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익직불제 관련 법이 지난 연말 통과됐죠. 농지에 따라 작물에 따라 각각 주어지던 농업 관련 직불금이 통합되는데요. 농가에 관심이 높은 공익직불제,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9개입니다. 이 가운데 쌀 고정직불금, 쌀 변동직불금, 밭직불금, 조건 분리직불금 이렇게 4개가 금액이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하나의 직불금으로 통합한다는 게 공익직불제의 골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 4개의 직불금을 없애고 일정 농지 면적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 그 이상은 면적직불금이란 새로운 직불금을 줍니다. 기존 직불금이 농가 밭을 구분해 쌀에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직불금의 산출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의 일률적 면적 비례 방식 대신 소농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면적 직불금은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농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대농에 대한 지급액이 현행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농림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직불 예산은 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1조 4천억 원에 비해 1조 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독지 포기로 인해서 쌀이 상당히 저율 간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직불제의 골격은 이렇게 갖춰졌지만 소농의 기준이나 구체적인 단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말 통과된 관련법이 오는 5월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행령에 담아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성훈 전 경주 중심상가 연합회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주시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고도보존특별법과 고도제한 전면 폐지를 비롯해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 경주 역사부진의 융복합 행정타운 건설, 고교 평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포항사랑 상품권 400억 원어치를 8%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연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포항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7년 이후 총 4천억 원이 발행됐고 올해는 2천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는 포항의 바닥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갈등으로 심각한 주민 갈등을 빚고 있는 오천으로 본인의 거처를 옮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포항의 체감 경기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포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등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상가 공실 해소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상가 중요한 포스트별로 상가를 좀 매입하거나 좀 임대를 해서 그것을 청년 창업자에게 이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 임대 방식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이제 좀 해서 또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범위가 정해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기대 수준에 합당한 그러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진상조사위원회도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진상 규명의 길도 함께 열렸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간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 갈등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구 오천읍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 위주로 체험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중으로는 이사를 가서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이딴 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MBC 시사토론 2020 희망의 포항을 열다는 뉴스 직후인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농업 관련 부서에 대한 도 자체 감사에서 부당한 보조금 집행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경북 사과 홍보 행사를 진행한 보조 사업자는 부가세를 이중 환급받았다 적발돼 3,100만 원이 회수 조치됐고 한 농업인 단체는 쌀 소비 홍보용으로 받은 보조금 2천만 원을 차량과 기계 등 자본재 구입에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민간 위탁을 도의회 승인도 없이 진행하거나 부서 간 예산 전용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 경북 사업장의 체불 임금은 1,27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줄었고 임금 체불 근로자 수도 2만 7천 명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월드, 후포면 영신수산 대표 이상갑 씨, 울진 읍내일이 주민일동, 후포면 체육회 회장 손병수 씨, 울진 금강송면 부녀회 일동, 경주 암곡동 전만조 씨, 울진 금강송면 왕피리 부녀회 일동, 김용화 씨, 울진 김호남 씨, 울진 금강송면 전곡리 이명복 씨, 울진 죽변 후정일리 청년회, 울진 죽변 대동상사 장희곤 씨, 울진 죽변 영광상회 김영자 씨, 울진 죽변 봉평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울진 죽변 죽변백구회, 울진 죽변 111 반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